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한개 풀기 2023년 마학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37.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맹장, 대결장, 소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3. 대장에서 섬유질은 박테리아에 의해 지방산으로 소화된다. 4. 수분이 부족하거나 내용물이 과다하면 장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변비나 산통의 원인이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는 위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하면은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섬유질은 맹장과 대결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지방산으로 소화되어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오는데 1번 보기처럼 맹장과 대결장은 대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수분이 부족하거나 내용물이 과다하면 장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변비나 산통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8. 다음은 신장 네프론의 구조이다.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신장 네프론 구조의 그림이 나오고요. 1. 제동맥, 2. 햇내고리, 3. 근위세뇨관, 4. 원위세뇨관. 정답은 2번 햇내고리고요. 비뇨기계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보통 이제 신장에서는 뭐 사구체라든가 뭐 노폐물과 여가 이렇게 혈장이 요산 이런 거랑 노폐물과 여가 됐다가 그 중에 수분이나 나트륨은 다시 네프론을 통해 흡수된다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신장의 네프론의 구조를 묻는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을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신장 네프론의 원위세뇨관, 햇내고리, 근위세뇨관 요거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동맥은 비뇨기 모식도에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라면은 그냥 틀릴 것 같아요. 39. 말의 개체 식별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색, 개체 식별 시 최우선적인 고려 요소로 몸 전체를 식별하여 색깔명을 기재한다. 2. 흰점, 뚜렷이 밀집되게 난 흰털로 머리와 다리 부위를 식별하고 경계선으로 표시한다. 3. 가마, 털의 흐름이 정상적인 방향을 바꾸면서 불규칙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머리, 목, 갈기, 다리, 볼기를 식별하며 끊어진 선 3개로 표시한다. 4. 함몰, 근육이 움푹 꺼진 형태로 목, 어깨, 앞가슴, 엉덩이 부위만 식별하며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식별 항목별 분류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3번이 왜 틀렸냐 하면은 가마는 조각난 선, 끊어진 선 이게 아니고 가위 표시, X 표시입니다. 그것도 검은색 볼펜으로 해야 되고요. 참고로 저 조각난 선, 저 3선 저거는 새치에 해당하고요. 붉은색 볼펜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타로 가끔 참 잘날 수가 있는 게 흉터인데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처 자국 이런 정의도 있고, 근데 요거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40. 말의 체형과 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절의 내측은 평평하고 외측은 약간 볼록하게 나온 형태가 좋다. 2. 대퇴골과 하퇴부의 경골이 이루는 슬관절의 각도는 적당히 굽어 있어야 한다. 3. 견갑골은 관절로 몸통과 연결되어 있고 앞다리로 착지할 때 관절의 신축작용으로 충격을 흡수한다. 4. 앞무릎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전면이 평평한 것이 좋다. 정답 3번이고요. 말의 체형과 지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비절의 내측은 평평하고 외측은 약간 볼록하게 나온 형태가 좋고요. 그 대퇴골과 하퇴부의 경골이 이루는 슬관절의 각도는 적당히 굽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겠죠. 견갑골은 그러니까 보통 뼈하고 뼈는 관절로 연결이 되는데 견갑골은 근육에 의해서 몸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이 달리면서 앞다리로 착지할 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관절만 갖고 있으면 좀 무리가 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절만 갖고 안 되니까 근육으로 이게 그 근육의 신축작용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앞무릎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전면이 평평한 것이 좋다. 이 부분도 그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21년도에 한번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시험 보실 때 들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41. 말의 유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말의 형질에서 질적 형질은 정구 분포를 한다. 2. 육종가랑 환경 효과를 최대한 제거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3. 말을 개량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 중 유전자의 빈도를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발이라 한다. 4. 말의 능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상가적 환경 효과와 비상가적 환경 효과가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말의 형질에서 양적 형질하고 질적 형질이 있는데 그 질적 형질은 하나 또는 소수의 유전자 쌍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라서 추론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양적 형질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론이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양적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적 형질 같은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분포가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낮고 가운데 이렇게 높아지는 그 그래프. 어떻게 보면은 그 끝으로 갈수록 이제 변수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낮고 가운데는 이렇게 중간이니까 숫자가 많고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그건데 어쨌든 양적 형질이 정규 분포를 하고 질적 형질은 정규 분포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그 환경 효과를 최대한 제거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효과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전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측정하는 게 유전 능력 평가입니다. 좀 꽈서냈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그 해당 말에 대해서 그 측정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육종가라고 합니다. 책의 다른 표현으로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종축으로서의 마필의 가치, 뭐 경주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육종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3번은 그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말을 개량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 중 유전자의 빈도를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걸 선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더 유리한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말이 이제 그 후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의 능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상가적 효과, 비상가적 효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유전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상가적 유전 효과와 비상가적 유전 효과가 있고요. 그 환경적 요인은 일시적인 환경적 효과와 영구적인 환경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서 도표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선발 그리고 육종가 그리고 정규분포로 하는 건 양적 형질이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 다음 그림에서 비장대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그림이 나오고요. 다 콧등에 뭔가 그 하얀색 점이 있는데 1번은 가늘고 2번은 되게 크고 3번은 그 1번과 2번에 비해서 적당한 크기, 4번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비장대백에 해당하고요. 뭐 요거는 비장이라는 단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장이 코 비자에 들보 량자. 그래서 코 들보. 쉽게 하면 콧마루.
콧등에 마루가 진 부분 이런 게 이제 그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콧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량세백은 세자가 이제 가늘 세자를 써가지고 가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1번이고요. 비량대백은 큰 대자, 그리고 비량백은 적당한 크기, 그리고 환비량백은 둥글 환자를 써가지고 동그라미 있는 거 이렇게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가 얼마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것 같은데 책에는 엄지 1000마디 폭 이상, 코뼈 폭 이하의 흰 점,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그냥 비량백의 크기로 말을 하고요. 세백은 엄지 1000마디 폭보다 가른 크기의 흰 점, 그리고 비량대백은 코뼈의 폭보다 넓은 크기의 흰 점,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등에만 국한된 문제인데 원래 이게 머리, 콧등,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말들이 이렇게 뭐 콧등에만 점 있고 머리에 점 없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말을 구별하는데 식별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뭐뭐 성 이렇게 끝나면은 얼굴에 흰 점을 말하는 거고요. 코에 흰 점이 있는 거는 비뭐, 그러니까 비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콧등은 뭐 비량백 아니면은 뭐 환비량백 이런 식으로 해서 비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이 들어가면 얼굴, 코가 비가 들어가면 코, 비량이 들어가면 콧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머리 부위에서 점이 코 쪽으로 흘러내린다 이런 거는 흐를 유자를 쓴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흐를 유자를 써서 유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곡자는 그 휘어지다 곡선 할 때 그 곡자를 써서 점이 휘어진 거, 그리고 난자는 불규칙한 거, 뭐 그 특정 형태가 있지 않은 막 규칙적이지 않은 막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난자 써서 하고요. 이제 요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아시면 이제 구별하시거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